저는 바이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 바이오 관련주에 좀 한맺혔어요, 저는. 얘네는 뭐 올라갔다가 갑자기 급락하고 또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갑자기 다음날 급락하고 얘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애들인가요? 바이오주는 이제 그 메뚜기 한철이라고 네. 그 메뚜기 한철 맞아요. 네, 메뚜기 한철이에요. 그래서 분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분기 전략. 분기 고점에 매수할 경우에는 네. 그 다음 분기 때 엄청 고생할 수 있고 분기 저점 공략해서 분기 고점에 매도하는 그런 약간 선견지명을 기반으로 한 네. 중기 관점의 포지셔닝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수익 성과가 나오고 남들이 다 박수 칠 때 후발적으로 후행적으로 진입하면은 물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는 제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아, 나 물렸어. 뭐 흔히 말해 여기서 방송에서 써도 되죠. 뭐 물렸어 이러면은 죄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일단 이렇게 오늘 또 특집 마무리 시간 제약 바이오를 좀 꾸며 보려고 하는데 대표님 뭐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마지막 방송 피날레를 장식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 뭐 종지부를 멋있게 잘 찍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좀 장시간 동안 들으신 분들은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피곤하시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은 정보를 넣어드리면서 성공 투자의 길라잡이. 아, 길라잡이 좋아요. 그 계좌 턴어라운드의 총매자 역할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총매자, 강의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뭐 요즘 가장 핫한 제약 바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좀 전략을 갖고 가야 될까요? 제약 바이오주는 일단 그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그 미래 주가가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가 이제 살아 숨쉬는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짧게 할 테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티키타카식으로.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유튜브 방송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저희끼리 정말 대화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시면 저는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저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 부분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미 많이 올라올 대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건지 뭐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하니까 또 더 오를 예정인지도 좀 궁금해요. 자, 일단 코로나19 백신하고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그 임상 초기 단계 데이터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임상 후기 단계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후기?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은 뭐 전임상 결과가 좋다더라, 뭐 자체적인 세포 실험을 했더니 뭐 이런 긍정적인 뭐 결과가 도출됐다더라 이런 이슈로 급등했다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임상을 의미 있게 진행했더니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근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차별화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 정부가 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한 코로나19 관련 기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나요? 정부 지금 굉장히 질문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더 많이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일단 뭐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하반기에만 1,000억 정도 지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 분야예요. 첫 번째는 이제 혈장 치료제, 두 번째는 이제 항체 치료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 재창출 프로젝트.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스탠스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잘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게 뭐 코로나19 관련도 있지만 지금 뭐 올려주신 질문들도 또 되게 많은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가야 좀 오르잖아요. 코스닥 앞으로의 흐름도 좀 궁금해요. 저희 뭐 이미 지금 750까지 찍었는데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TV 방송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반기에는 코스닥이 뭐 800, 1000까지도 오를 것이다. 1000포인트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국 제약바이오가 오른다는 말이라고 저도 이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게 코스닥의 몸통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예요. 그래서 몸통이 움직여야 이제 지수가 의미 있게 코스닥 지수가 의미 있게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군들이 뭐 엄청나게 뭐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코스닥 자체가 몸통의 힘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좀 있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대표님 제약바이오에서 좀 뭐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좀 투자하기 전에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대표님? 일단은 그 R&D 모멘텀이 네. R&D 모멘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멘텀이 현재 주가에 좀 크게 의미 있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지 초과 순위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상 아까 이야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양약품이 슈펙트라는 일양약품? 네. 슈펙트라는 품목이 뭐 백혈병 치료제로 상당히 유명한데 네. 국산 오리지널 신약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5월 말에 임상 3상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임상 3상에 착수된 상태니까 임상 단계가 봤을 때는 일양약품의 슈펙트가 그래도 가장 지금 임상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고 그 국내 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하는 기업 중에서는 부강약품의 레보비르라는 그 비형 감염 치료제가 약물 재창출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지금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임상 이상이 아마 하반기 중으로 아마 종료될 거예요.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업은 부강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임상 3상 결과가 가장 먼저 도출될 수 있는 기업은 일양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님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한번 고점 찍고 미친 듯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좀 무서운데 뭐 이거 계속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임상 결과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의 어떤 약간 좀 그 계획표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불확실성이라고 사람들은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임상 이상 가장 먼저 들어갔고 임상 프로세스에 약간 수정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반기 중으로 임상 이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다는 전제하에는 조정 시 이제 좋은 위치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이 시차를 두고 좋은 위치 들어오면요, 제가 이제 TV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거의 대형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어라고 할 수도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또 이슈가 있긴 있어요. 어떤 이슈인지 알고 계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법적인 문제 가지고 접근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고 뭐 상반기 그 수주 컨디션이 그 어느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보다 월등히 좋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혜를 보고 있고 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개발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잘 순항되고 있다는 거, 순항하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이미 굉장히 몸이 무거워졌는데 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점 대비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호재가 지금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높지 않지만 눌림목 자리 공략하면은 뭐 적당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수혜주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개발이 지금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진단 키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체 진단 키트가 있고 두 번째는 분자 진단 키트가 있는데 항체 진단 키트 진영에서는 똘똘한 기업이 이제 바디텍메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텍메드. 그래서 바디텍메드만 좋은 자리 들어올 때 바디텍메드하고 수젠텍도 같이 보셔도 돼요. 수젠텍도 그러니까 이제 항체 진단 키트를 만들고 또 항체 진단 키트, 항원 진단 키트 제일 잘 만드는 경우는 바디텍메드고요. 그리고 수젠텍도 꿀리잖아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그 중화항체 검사 키트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젠텍이 중화항체 검사 키트까지 만약에 상용에 성공시킨다면은 항체 진단 키트, 항원 진단 키트 그리고 중화항체 검사 키트까지 3종 세트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항체 진단 키트 기업 중에서 약간 밸류에이션 분석을 지금 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바디텍메드가 있고 그리고 분자 진단 키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기업은 시젠이에요. 근데 시젠의 진단 키트보다 빠른 속도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좀 가장 우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SK바이오팜. 거의 대어라고 불리는 이 아이도 다음 주죠. 7월 이제 초에 7월 2일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SK 바이오팜 상장되고 나면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은 조정을 받을 거다. 이런 이슈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보고 계세요? 그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비동의? 네. 예, 비동의합니다. 비동의. 자, 이유는요? SK 바이오팜은 작년 이제 4분기 때 네. 뇌전증 치료제 그 FDA 품목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5월달에 정식 출시를 했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뇌전증 치료제의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판매 어떤 프로모션이 이제 전개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SK 지금 바이오팜. 예, 네, 7월 그렇죠. 2일날 이제 상장을 하지만 이제 상장하고 나서도 아마 인기몰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뭐 SK 바이오팜의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SK 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바이오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주의 어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더 추가적으로 조성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고 나면 예. 상대적으로 같이 그 기운을 얻어서 제약 바이오도 그냥 좀 상승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예를 들어서 이제 뇌전증 치료제라면 이제 간질병 치료제거든요. 네. 그래서 뇌질환 치료제예요. 네. 그래서 이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일단 제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술출 가능성이 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뭐 펩트론이나 에이벨 바이오 같은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꼭 얘네들 말고도 뇌질환 치료제를 열심히 그 R&D 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왕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향후 뭐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제약, 바이오주 어떤 게 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이 워낙 예. 바이오 전문가시다 보니까 네. 알고 있는 거 그냥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서. 그냥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핵심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술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네. 플랫폼 기술이 있어야 돼요. 플랫폼 기술.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비교 우위의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이중항체 쪽에서는 ABL 바이오가 있고요. ABL 바이오. 예, 네. 그리고 이제 약효 지속형 플랫폼 쪽에서는 펩트론하고 한미약품 그리고 제넥신 같은 기업이 상당히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SC 제형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네. 원탑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은 이제 기술출을 최근에 성사시켰지만 네. 예, 추가적인 기술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알테오젠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많이 급등해갖고 네. 이제 뉴스가 노출되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확실히 근데 저점 대비 워낙 많이 오른 종목들은 기대 수익이 떨어지니까 네. 거래량이 급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때를 노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테오젠도 뭐 어쨌거나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죠. 네, 보죠. 보는데 이제 네. 인생도 타이밍이고 사랑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이니까 타이밍을 잡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렇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났어요. 이제 예. 6월도 다 갔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뭐 어떤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 좀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예. 그런 어떤 소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바이오 업계에서 네. 돈 버는 기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요? 그 유명한 기업들. 자, 일단 유명한 기업들. 예, 삼성바이오로지스 하반기 때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예. 삼성바이오로지스의 주가도 계속해서 급등을 할 거라는 말씀. 계속 주가라는 건요 네. 일정하게 계속 오르지 않고요 네. 이게 파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상승 그렇죠. 추세 하단에서 눌림목 자리를 잡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네. 시장 폭락했을 맞아. 때 바닥에서 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지스 하반기 실적 컨디션 좀 양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실적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셀트리온은 이제 그 램시마하고 램시마 S 제형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램시마는 정맥 주사 제형이고 램시마 SC는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인데 네. 이 램시마 SC 제형이 유럽 시장에 침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침투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램시마가 이제 미국 사보험에서 커버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커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침투율이 좀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투룩시마도 이제 작년 4분기 때 미국 시장에 출시했는데 본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올해잖아요. 네. 그래서 투룩시마의 점유율도 이제 미국 점유율도 하반기 때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허주마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미국 시장에 런칭됐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하반기 실적 컨디션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개발하고 생산한다면은 네. 그걸 유통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니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또 셀트리온이 욕심이 엄청 많아서 이제
셀트리온이요? 네, 엄청 욕심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다케다 제약, 뭐 아시아 태평양 그 사업법원도 사왔잖아요. 바이오사, 네. 네, 그러면 이제 화학의약품 사업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칼 의약품 사업 부분을 키울 때는 또 셀트리온 제약이 좀 수혜를 보는 구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네.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어... 제가 이 얘기를 옛날부터 했거든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긍정적인 뭐 스토리를 이제 바닥일 때 얘기할 때는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진짜 네 얘기가 맞더라 하면서 맞아.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곧 많이 올라간 종목 사는 거는 답안지 보고 베끼는 거니까요. 우리 컨닝하는 거는 그만하자고요. 네. 그러면 사실 셀트리온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대표님 예. 다른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잠깐 딴 길로 세볼게요. 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렇게 지금 삼형제가 예. 연말에 합병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지금 들리고 있고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미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갖고 가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그러니까 일단은 합병을 할 때 이제 가장 그 서정진 회장한테 유리한 조건은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의 시총 갭이 저희 이름도 줄어들면 똑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정진. 예. 네. 그 시총 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유리해지는데 네. 근데 뭐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낮아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뭐 상속 증여 입장에서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총에서 만약에 뭐 상속 증여가 전개된다면은 엄청난 세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무슨 뭐 세금 가지고 뭐 유불리를 따져갖고 뭐 증여세,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뭐 이재용이가 음모론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누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한 거는 그냥 기업의 내용이 좋으면은 주가는 오르게 돼 있고 기업의 내용이 후지면은 주가는 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바이오주 또 매출액도 중요하잖아요. 매출액 중요하죠. 그렇죠. 네. 매출액을 자랑하는 어떤 치료제 그리고 또 임상을 통해서 뭐 안전하게 좀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 종목 기업들은 뭐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충분히 검증된 신약을 해외 쪽에 진출시키려고 노력하는 네.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 중에서 메디포스트가 대한민국 그쵸. 대표하는 기업이죠.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예,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이고 메디포스트의 캐시카우는 카티스템이에요. 카티스템은 국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상당한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단일 품목으로 매출액 1위가 카티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카티스템 매출액은 다 국내 매출액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세계 시장에서는 성과가 아직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임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임상 2, 2상까지 끝냈고 이제 앞으로 임상 2, 2상이나 3상을 앞으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 또 임상 2상을 진행하면서 카티스템의 세계화를 이제 추진하는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셀의 이문쉘 LC라는 그 간암 치료제가 있어요. 네. 면역세포 치료제인데 국내에서는 처방이 되게 잘 돼요. 그것 때문에 녹십자셀은 실적이 어느 정도 깔립니다. 네. 근데 이문쉘 LC가 이제 아직은 세계 시장에 이제 진출은 못한 상태인데 네. 그래서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질서 있고 차분하게 미국 임상을 이제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또 수주 실적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수주 실적을 좀 자랑하는 그런 바이오주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저희가 좀 네. 워낙에 바이오주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고민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약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또 그 아이가 좋을 것 같아서 담아놨다가 네. 또 다른 데서 임상 결과 이슈가 터지면 또 걔도 담아놨다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좀 수익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좀 팁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그러니까 조 단위로 막 이렇게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은 네. 대한민국에 몇 개가 없어요. 네, 그런 바이오주가 네. 또 있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올해 상반기 수주 컨디션이 상반기에, 조단이기 때문에 엄청난 미래 성장판을 확인했고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이 3개가 있어요. 네.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공급 계약 체결 뉴스의 누적치를 본다면은 네. 3공장 가동률이 시차를 두고 의미 있게 점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은 이제 좋아지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에 진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도 이 그 뭐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타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 이 3종 세트의 어떤 그런 어떤 화음, 하모니에 의해서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을 좀 읽어볼게요. 댓글창에 뭐 장대 양봉님 신약 개발이 터져야 됩니다. 뭐 플랫폼 제약바이오 뭐 이게 이야기가 되게 많고
또 제약바이오 5종목 중 3개는 이미 정리해놨고 2개 남았네요. 뭐 까망님께서는 바이오 솔직히 어렵네요. 한풀이님께서 바이오가 무섭죠. 바이오 저희 거의 안 하시는데. 아니 바이오주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 무섭지 자유주가? 무서워요 대표님. 저도 바이오주가 무서워요. 그래요? 바이오주는 근데 바이오주를 잘 들어간 분들은 정말 잘 수익을 얻으시는 것 같고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놓치는 분들은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국고처 진행 중인데요. 지금 예. 토요일에 예. 국고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그 시청자분들이 주시잖아요. 거기서 가장 힘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너무나도 손실 구간이 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다 보면은 바이오 종목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저희가 준비한 어떤 질문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이것보다는 좀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네.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네. 산이 높은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바이오주가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 트렌드로 이제 네. 각광을 받으면서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까지,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바이오주 뭐 좋다고 얘기한 사람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골이 깊기 때문에 지금 산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등산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뭐 가장 높이 가장 산이 높이요? 어디세요? 가장 높이 북한산. 북한산? 네. 그러니까 북한산하고 딱 북한산 봉우리 중에 유명한 봉우리가 이제 그 백운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백운대까지 진입 못했어요. 백운대까지 진입 못했고 그렇다고 지금 뭐 날머리 정도는 아니고요. 네.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이제 등산을 시작해서 백운대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또 어떤 다른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질문을 좀 보면 바이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봤던 질문이 어떤 거였지? 바이오는 급등락이 심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신라젠 이야기도 있고 바이오는 뭐 고점 따라서 욕심내고 들고 있으면 무서워진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고 또 코로나 치료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들썩거립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대표님 제가 이런 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바이오 이제 힘이 빠졌다. 바이오는 이제 오를 대로 올랐다. 바이오를 이제는 볼 때가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전개되겠죠. 예, 종목 장세. 그러니까 바이오주 내에서도 지수보다는, 네. 바이오주 내에서도 옥석을 잘 가려서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을 이제 저점에서 분할매수 하는 전략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걱정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그러니까 뭐든지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예요. 만약 네. 2차 전지 기업을 볼 때도 네.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현재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목표가와 현재가 갭이 거의 없는 기업은 사봤자 네.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맞아요. 현재 목표가와 현재가 갭이 큰 기업은 지금 사면 수익이 많이 날 거고 5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테마와 트렌드 안에는 그 스타 종목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스타 종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스타를 찾기보다는 미래의 스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럼 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신라젠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상장 폐지되니 많이 막 이런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예. 이 신라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신라젠은 저도 이제 커버하기가 어려운 기업인 게 뭐냐면 네.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네. 저도 노이즈가 많은 바이오주는 일단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때 배제를 합니다. 배제를 하기 때문에 신라젠은 저한테 얘기해도 저도 뭐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 3상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하고 실패의 이유를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임상 3상을 다시 하겠다. 재도전하겠다. 뭐 이런 컨셉의 기업은 제가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FDA에서 야 너네가 지금 임상산상 하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너네 이거 했는데 이거 쓰레기 같다 내용이 하지 마. 그냥 너네 그냥 안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FDA에서 너네 하지 말라고 노티스가 정확하게 들어오면은 그런 종목은 제가 분석을 안 해줘. 근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너네 해도 되는데 열심히 해봐. 근데 실패했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가지상사예요. 인생은 병가지상사인데 무조건 임상에 성공한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기업은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예, 가지가 많은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지 몇 개 잘려도요. 예, 그 나무가 썩진 않잖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데 그냥 가지만 요란해. 그런 기업들은 피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뿌리 깊은 그 바이오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또 이 부분도 질문해 볼게요.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재확산이 계속해서 나오면 뭐 우려가 나오면 나올수록 수혜를 보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이제 환자 규모가 이제 줄지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엑스레이 수요가 급증하게 되거든요. 엑스레이 수요? 예, 엑스레이 검사 폐 사진 당연하죠. 검사 엑스레이 네. 검사를 해야 되고 이동식으로 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 DR잼이 올해 실적 컨디션이 상당히 좋을 거고. DR잼. 예, 그리고 네. 이제 환자들을 이제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응급 환자 감시 장치를 이제 많이 납품하고 있는 메디아나 같은 기업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지금 미국 사람들 지금 마스크를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예. 외국은 마스크를 쓴다는 인식이 그렇잖아요. 예. 뭔가 정말 큰 병에 걸렸다던가.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쓰잖아요. 같아요. 맞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스크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이 웰크론 헬스케어라는 웰크론 기업인데 헬스케어. 웰크론의 이제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웰크론은 멜트 블로운 필터라는 그 마스크의 핵심 소재를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자회사가 마스크를 만드는데 그 웰크론 헬스케어의 마스크가 FDA 긴급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네. 뭐 향후 시차를 두고 미국 공급 계약 체결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비말로 인한 전파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뭐 투명 막 같은 걸 이제 설치한단 말이죠. 네. 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스폴리텍 같은 기업도 뭐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뭐 이런 질문도 또 좀 해볼게요.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체 신약의 미국 임상 진출을 준비 중인 바이오 벤처가 있다. 이 벤처는 뭔가요? 저는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거든요. 국내에서 네. 뭐 상용화된 자체 신약이 그게 이제 미국 아까 임상 진출을 준비 중인데. 네, 아까도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미국에서 네. 임상 2 이상까지 끝났어요. 근데 임상 2 이상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파트너사를 좀 이렇게 선정해 갖고 현재 지금 임상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막 파트너사 선정과 관련된 이슈가 시차를 두고 부각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녹십자셀도 이문쉘 H라는 그 한국에서 충분히 차고 넘치게 검증된 간암 세포 치료제를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간암세포 노력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뭐 간암 그리고 이제 췌장암 그리고 뇌종양으로 이제 지금 현재 희귀의약품까지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미약품도 이제 그 정말 열심히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한미약품이요. 일단 한미약품의 렛츠커버리라는 플랫폼 기술이 있어요. 그게 약효를 지속시켜주는 플랫폼 기술인데 그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이 접목된 신약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롤론티스라는 품목이 있어요. 롤론티스가 되게 어려운, 제가 들어보지 못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네요. 그냥 전문가신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제 부작용이 호중구 감소가 되거든요. 그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그 한미약품의 롤론티스인데, 이 롤론티스를 미국의 스펙트럼사가 기술을 사갔어요. 그래서 임상 3상까지 다 성공을 시켰고 지금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품목 신청을 했으니까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한 4분기 정도 초에 미국 FDA 품목 승인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종목들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계속해서 이제 6월 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HLB라고. HLB 뭐 6월 초에 완전 고점을 찍었어요. 10만 원 넘게. 그러고는 지금은 맥을 못 추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HLB는 이제 유무상증자권 때문에 약간 신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는데, 그 신주 소화 물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차를 두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HLB의 핵심 주가 결정 변수는 이제 그 리보세라닙의 미래 가치인데, 그게 뭐죠? 리보세라님이 이제 위암 그 3차 치료제로서 작년에 임상 3상 결과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그 유럽 임상종합학회에서 가장 그 임상종합학회 이벤트발로 가장 의미 있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HLB 작년 4분기 때 상승을 보면요, 그 상상 초월해요. 그래서 그때 향수로 HLB가 그런 식으로 또 나중에 또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리보세라닙 임상상 성공했으니까 이제 미국 품목 신청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리보세라닙의 적응증 확대 임상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랑 또 병용 임상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항서제약의 어떤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로얄티 수익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회계로 이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미래 가치는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매수 타이밍 잡는 거는 좀 쉽진 않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하락세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 수 있어요. 뭐 오히려 안 올랐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많이 오른 종목 가지고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지 안 올라서 막 스트레스 받는 종목들은 일단은 계속 챙겨 보면서 좋은 자리 들어오면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기 지금 댓글창을 좀 읽어보면 갤럭시 5G님께서 대표님 물어보면 답해주나요? 저희 물어본다고 다 답을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그쵸? 규정상 여기에 맞아, 떠 있는 규정상. 종목을 얘기하면 네. 안 돼요. 그래서 맞아. 안 쓰는 게 말아요. 종목을 맞아요. 안 쓰는 게 저희한테도 좋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 지금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격으로 김주영님께서 해주셨네요. 원격으로 방금 지금 오시기 전에 임주아 대표님이랑도 잠깐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격 진료. 굉장히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원격 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숲을 봐야 된다.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지금 정부는 경기를 이제 부양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기 침체 상태예요. 경기 침체긴 하죠. 예, 그렇죠? 지수가 지금 유동성 빨로 올라가니까 막 경기가 좋은 거 아니야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은 맞아. 예,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 구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네. 그 정부의 부양 정책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가 그린 뉴딜이고 네. 두 번째가 디지털 뉴딜인데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원격 의료입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뭐 당장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정부 어떤 테마성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 중에서 뭐 유비케어 같은 유비케어 기업들은 꾸준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케어랩스 같은 기업도 뭐 챙겨보실 필요 있고. 근데 좀 솔직히 유비케어, 케어랩스,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최근에 되게 많아요. 지금 계속 이전에 얘기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예, 최근에 뉴스가 좀 있었고 뉴스발로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뉴스발 있을 때 올라가면 일단 참으시고 뉴스가 없을 때 후속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는지 공부하셔갖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뉴스 나올 때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주식인데 이미 뉴스 나온 주식 가지고 뭐 살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은 저점에서 타임이 옵니다. 기다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기다려야 돼요. 예,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 없으면 안 사면 됩니다. 네, 그럼 또 이 질문 해볼게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급상승을 했잖아요. 수혜주잖아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이제 아프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관심을 돌릴 것 같아요. 내 면역을 키워야만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헬스케어나 이 건강식품 관련주도 급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상장 기업의 80%는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커요. 더 많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면 피해를 받지 수혜를 보는 기업은 별로 없는데 근데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모든 기업이 수혜를 보는 건 아니지만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이 좀 상당히 좀 멋있는, 멋진 그런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을 OEM, ODM으로 이제 생산해갖고 B2B 영업을 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바렉스 같은 기업들. 예, 노바렉스는 현재 실적 컨디션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사랑 씨가 이제 광고하는 에버콜라겔이라는 제품, 그 제품을 이제 유통시키는 기업이 이제 뉴트리거든요. 뉴트리, 알고 있어요. 지금 뉴트리도 상당히 지금 실적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네, 상당히 좋고 그리고 요즘에 현빈 씨가 색싹보리 착즙분말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HS 사이언스 제품이에요. 요즘에 CF 엄청 해요. 현빈 씨가 나오는 현빈 씨가 요즘에 HS 사이언스의 색싹보리 착즙분말 CF 지금 하고 있고. HS 사이언스. 예, 6월부터 CF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TV 방송 CF를 하면서 지금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HS 사이언스는 색싹보리 착즙분말 아니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이제 콜마 B&H라는 기업이 있는데 콜마 B&H도 뭐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예, 그 기업의 이제 메인 고객사가 애터미예요. 애터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인데 이 애터미가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진입을 한다는 얘기로 이제 고객사가 잘 되면은 이제 납품하는 기업도 잘 되는 거니까 콜마 B&H가 뭐 수혜를 보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약간 피부 관리를 이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피부과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피부, 뭐 남성, 뭐 우리의 어떤 피부를 약간 좀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클래시스 같은 기업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근데 아니 의료기기 쪽. 클래시스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예, 글로벌 에스테틱 그 피부 미용 장비를 만드는 네. 그런 기업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건강 관련주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중에 항상 이제 이슈를 그러니까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내려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이 아이들은 왜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밑에서 계속 맴도는 아이들 있잖아요, 종목들이. 그렇죠. 그 아이들은 뭐 언제쯤 그걸 뚫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물론 종목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그러니까 코스닥,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가는 종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똑똑하면요,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아주 똑똑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주식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주식인데 바닥에 깔려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좋은데 바닥에 깔려 있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좋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짜야 나중에 돈을 벌고, 지금 뭐 10명 중에 9명이 칭찬하는 기업을 만약에 산다. 주가 많이 오른 종목 산다. 뭐 많이 올랐는데 더 간다고 떠들어대는 종목 사면은 생각보다 돈을 못 벌겠죠. 생각보다. 그때는 이미 좀 늦은 건가요? 그러니까 항상 후행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주식은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와 급등의 방아쇠를 분석을 해갖고 그게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저기 댓글창에 사실 지금 대표님이랑은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제약바이오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주만 하는 전문가가 절대 아닌데 시간이 지금 저한테 할당된 게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종목을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만 하겠다는 거지 뭐 모든 장르의 어떤 것들, 종목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지금 질문창에 좀 몇 명 여러분들께서 5G에 관련된 부분을 좀 궁금하다고, 뭐 5G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5G 질문, 5G는 어떤가요? 5G가 아무래도 좀 요즘 급부상을 하고 있는 관련주긴 하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잠시 내려두고 5G 어떤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5G도 제가 큰 그림만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도 그 5G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이거 진짜 5G가 아니에요. 가짜 5G예요. 진정한 의미의 5G 시대가 아직 도래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진정한 5G 시대가 도래되기 위해서는 기지국이 더 촘촘하게 이제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스몰셀이 더 설치돼야 되고, 그리고 중계기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의미 있게.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계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음영 지역이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5G 시대는 아직 도래 안 됐지만 앞으로 이제 진정한 5G 시대가 도래될 때 이제 중계기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를 보게 되고, 대한민국 중계기 기업 중에서 세계 그 핵심 통신사한테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은 뭐 솔리드 같은 기업이 있다. 솔리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지국 시장이 성장할 때는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이 뭐 KMW나 에이스테크인데, KMW도 굉장히 뭐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5G 시장의 어떤 그 순환 상승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에이스테크. 왜냐면은 에이스테크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가장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상반기 실적은 없어요. 5G 기업도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좀 아수라장인데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는 걸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에이스테크를 빼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좋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제법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5G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5G를 도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대표님, 이 수소차 관련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그 그린 뉴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핵심 키워드가 이제 수소 경제하고 이제 전기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기차. 그래서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그 연료전지 만드는 기업이 먼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연료전지 대표주가 이제 두산 퓨얼셀하고 S 퓨얼셀 두산 퓨얼셀도 요즘 계속 이슈가 됐었죠. 걔네들은 이제 단기 폭등이 나왔고 연료전지 기업 중에서 여전히 지금 덜 오른 종목이 미코 같은 기업이 있어요. 미코도
니코도 참 오른다 말은 많았는데 아직 또 급등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덜 오른 거죠. 그래서 그 연료전지 기업 중에서 덜 오른 기업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가 메리트 있는 기업들 잘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수소차 테마주로 급등한 경험이 있는데 현재 바닥권에 깔려 있는 기업들, 뭐 코오롱 머티리얼이나 뭐 대우부품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코오롱 머티리얼. 네, 그런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바닥에서 좀 저점 매수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바이오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이에요. 이제 조금 한 10분 있으면 당장 내일이 되는 6월 29일이 되는 시점인데 질문 꼭 임종혁 대표님이 꼭 시원하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들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좀 빠르게 한번 도와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또 대표님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 질문 자체도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비마약성 진통제. 뭐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져와 봤는데 어떤 기업이 좀 개발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찢어지게 아플 때는 진통제가 필요한데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아플 때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처방이 되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아무래도 좀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랑 효과가 비스무리한데 비마약성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 집단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열심히 개발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과거에는 이제 코미팜이라는 기업이 코미녹스라는 비마약 진통제를 열심히 개발한 바가 있고 지금도 뭐 열심히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텔콘 RF 제약의 자회사 중에 비보존이 있어요. 비보존도 비마약성 진통제 열심히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올리패스라는 기업도 올리패스가 이제 RNA 치료제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도 지금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지금 현재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3-1A 이상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3-1B상은 자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3-2상을 이제 착수하겠다고 최근에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럼 3-2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이제 걸리면 되게 아파요.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치료제가 있는데 그 치료제로도 이제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때 이제 효과를 보는 2차 치료제로서 임상 3-2상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비마약성,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시장을 대체하는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헬릭스미드 크게 봤을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그러니까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아픔을 제어시키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마약성 진통제 기업으로도 포함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앞으로 좀 많이 이제 엄청 커져요. 엄청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 비마약성 지금부터 진통제를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보존이 진짜 비보존도 그 복부 성형술 그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 실패했어요. 그래서 엄지건망류 지금 3상을 다시 지금 최근에 이제 투여를 시작했고 최근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헬릭스미스도 이제 3-2상 한다고 하니까 그 약간 좀 이런 어떤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커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이것저것 막 던져보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중간에 막힘이 1초도 막힘이 없이 그냥 진짜 로봇 같으세요, 대표님. 아니, 그냥 약간 좀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인간미가 떨어져서 안 되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습관처럼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아니 지금 저기 헬레나님께서 뭐야 다 임상 번호까지 외우고 계신? 그러니까요. 지금 제 마음이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제가 나름대로 또 질문을 제약바이오 제가 관련 관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들도 막 준비를 해봤는데 다 이렇게 로봇처럼 AI처럼 나오시니까 인간미가 없어요. 약간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말도 지금 버벅거리시지도 않고 원래 제가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오늘 희한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멘트에 포즈도 없고 지금 영혼이 없잖아요 지금. 죄책감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임종혁 대표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릴게요. 제가 별명 되게 잘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임주아 대표님도 제가 도라에몽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예. 뭐만 찾으면 자꾸 뭐가 나오셔가지고 막 펜 찾고 있으면 펜 주시고 뭐 하고 있으면 뭐 주시고 막 이러셔서 근데 대표님은 제가 여기 뭐 똘똘이 스머프 인공지능설 이런 게 많은데 그냥 AI리 어때요? AI링 어때요? AI링 아니면 AI 혁 이런 거 좀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AI 종 어떤가요? 아 그러면 근데 그런 네. 별명이 이제 생기면은 그런 별명이 생기면 계속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해서 계속 그런 그 네. 이미지를 이제 퇴색시키지 않기 네. 위해서 너무 이렇게 공부를 많이 되잖아요. 아니, 공부 근데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하겠어 힘들어갖고. 이렇게 못하시겠다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즐기면서 적당히 하면 괜찮을 것 그러실 같은데.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해갖고 네. 적당히 하는 얘기인데 바이오가 워낙 이제 네. 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정보를 네. 이제 취합한 분들이 별로 네. 없어갖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 의사 선생님이 보면은 되게 아유 쟤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공격을 해보려고 나름 질문들을 막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공격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지금 영혼이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기분이거든요. 지금 질문을 몇 분들이 써주셨어요. 저 질문을 질문이란다. 저기 별명을 써주셨어요. 별명 하나 만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AR 팬더, 바이오의 아버지. 너무 바이오의 아버지 카르페디엠님 카르페디엠님 자주 오시는 분인데 바이오의 아버지보다는 AI 팬더도 괜찮지 않아요? 왜 팬더가 붙었지? 제가 다크서클이 좀 심한 편이에요. 네. 네, 다크서클이 지금 밤에 제가 뵈서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심한데 좀 이 늦은 시간에 좀 피곤함도 좀 누적이 돼 있어갖고 유달리 심하죠. 네, 네. 바이오 팬더도 있고 알파혁 어떠세요? 알파혁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네. 알파고의 다른 버전이죠. 알파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인간이 아니라는 인간 아닌 설도 있네요. 인간 아니래선. 그리고 저기 보면 헬레나님께서 제대로 된 걸 보내주셨어요. 도라이를. 도라이. 네, 도라이인데 AI 이렇게. 살짝 이거 그 싹쓸이 같이 싹쓸이 아시죠? 요즘. 싹쓸이가 뭐예요? 싹쓸이를 모르세요? 금시초문인데 그 매일 뭐예요? 이렇게 제약바이오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싹쓸이를 모르시네요. 싹쓸이가 그 이효리랑 B랑 유재석이 이제 최근에 M 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9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 노래, 90년대 감성을 살린 컨셉으로 그룹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캐라고 하죠. 본캐는 본인 직접 캐릭터 임종혁 대표님처럼 부캐라고 해서 다 닉네임이 있어요. 그 그룹에 싹쓸이. 근데 이제 싹쓸이 그룹에 뭐 비룡 그리고 또 누가 있었지? 린따지 뭐 유드래곤 뭐 이런 부캐들이 다 생겼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도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AR 팬더도 귀엽고 알파혁도 귀엽고 팬더믹도 나왔네요. 팬더믹. 네. 그리고 임종혁은 바이오. 임바도 괜찮아요. 삼바처럼. 네. 삼바 임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둑 AI 이렇게 좀 별명 많이 만드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별명도 얻으셨고 이 시청자분들께 늦게까지 이렇게 계셔주신 시청자분들께 제약바이오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시원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영혼이 없는 리액션 좀 해주세요. 제가 이래서 유튜브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온라인 세계 그리고 TV 이런 데서 이제 정중하게 그냥 할 얘기만 하고 온라인 AI처럼 그냥 도레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제약바이오주는 뭐 잘해야죠. 뭐 좋은 주식 저점에서 잘 매수하면 되고. 잘하기가 힘드니까. 잘하기가 힘드니까 좀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공부하면서 저도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내가 이거 굳이 왜 하고 있나. 근데 남들이 잘 안 하는 분야니까 누군가 한 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대 메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을 다 커버하고 있는 전문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근데 굳이 제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주식 전문가 중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2차 전지 얘기 안 해도 2차 전지 할 분 있고 5G 얘기 안 해도 5G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제가 굳이 반도체 얘기 안 해도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업종을 등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지금 업신여겨서 제약바이오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 지금 좀 지금 이렇게 좋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이 진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갤럭시 5G님께서 저번에 충전기 꽂고 다니는 말을
충전기를 꽂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으시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충전기를 꽂는다는 게? 대표님이 하도 예. 이 같은 액션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똑같으니까 네. 충전기를 꽂고 다닌다니까. 왜냐면 방전이 될 데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 맞나요, 5G님? 5G님 댓글 달아주세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충전기를 꽂고 다니는다는 말을 했었대요. 아, 방전이 소문이. 안 된다는 네. 의미인가 그게? 방전이 되는 날이 없고 항상 아. 이렇게 AI처럼 툭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나오고 하니까 살짝 충전기 설이 지금 돌고 있네요. 네, 좀 되게 많은 네 로봇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프리님. 그래서 인간미 풀충전인 거를 많이 보셔야 저기 따부님께서 많이 보셔야 인간미 풀충전인 걸 알게 되십니다. 제가 오늘 첫 만남이라서 죄송합니다. 첫 만남이라서 이게 살짝 머릿속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AI랑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람 전문가님이랑 이 대표님이랑 말을 하는 건지 지금 잠깐 혼돈이 왔어요. 이 네, 그럴 수도 있죠. 리액션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최선을 네. 다해주신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좀 많이 네. 미흡하죠. 미흡한 게 아니라, 다음에는 제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서 제가 부족한 아닙니다. 부분을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원래 이게 허점이 좀 있어야 부족한 게 있고 이것도 좀 질문도 빗나가고 답변도 빗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저기 어린 왕자님께서 저 이쁜 처자는 누군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네. 바람직하네요. 저런 코멘트. 좀 리액션 좀 해주세요, 근데 대표님. 아니 뭐 이쁜 분한테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뭐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지금 정리 당연한 좀 얘기 하시는 지금.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어떻게 리액션할 게 없어요. 진짜요? 당연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한테 네. 출중하다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칭찬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렇군요. 당연한 얘기지. 네네. 그렇군요. 네. 정리둥절. 저 지금 살짝 당황을 했는데, 네, 정리둥절과 오늘의 포인트는 많은 이야기를 사실 했어요. 대표님 모셔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살짝 수면 방송인가요? 지금 AI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저희가 남는 건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도레이, 팬더믹, AI 팬더, 뭐 팬더 그럼 뭐 있었죠? 아까 또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 많이 남네요. 네. 뭐 별명이 많이 생긴다는 건 애정이 많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근데 이런 그 별명을 네. 얻어본 적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좀 되게 당황스럽고. 진짜요? 근데 뭐 이런 거 네. 재밌네요. 예. 재밌죠? 재밌어요. 네. 재밌으신 거 맞죠? 재밌어요. 네. 즐거워요. 네, 지금 행복해요. 재밌으신 거 맞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이제 리액션이 제가 이런 이제 알파역이 있었네요. 알파역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이제 12시를 딱 치자마자 6월 29일로 지금 노트북의 날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또 많이 채팅방에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대표님 이야기 들으려고 계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예. 네,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뭐 가족이나 뭐 형제나 뭐 부모, 형제, 뭐 친구, 뭐 사돈의 팔촌의 뭐 이웃 그분들보다 여러분들 그 주식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끝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저희 많으셨습니다. 이제 12시간을 채웠어요. 한국경제TV 오늘 특집 방송 12시간 동안 무려 지금 다 모든 분들이 제작진분들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일요일까지 나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지금 AI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꿋꿋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내일 한 주에 또 시장이 열리는데요. 내일장도 또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웃을 수 있었으면. 네, 맞아요. 네, 내일장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12시간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방송도 정규 방송도 많은 시청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해주세요. 박수. 네. 박수.